참솔 심리 부검입니다. 슈나이드먼 박사는 아서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검을 의뢰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서의 주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서 어머니에게 부검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는 편지가 아서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로 마지막 챕터에 들어 있습니다. 슈나이버만 박사는 아서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레드본 콤플렉스, 또 하나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아서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문제들은 레드본 콤플렉스와 나르시시즘에 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개만으로 아서가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아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여서 가장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드번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하면 삶에 대한 또는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인지 스키마, 인지적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콤플렉스는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또는 성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해서 긍정과 부정, 양면을 다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좀 더 합의하고 동의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는 이러한 방향으로 인지적인 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터널 시야로 빠지게 되고 스스로 터널 시야를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즉 불균형되어 있는 인지적 틀 안으로 스스로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회전시키고 그 사고를 통해서 부정성은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널 시야로 들어갈 때 터널 끝에 그 자그마한 불빛을 보고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 터널 시야의 끝에 그 불빛이 현재 나의 문제, 현재 나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기대를 주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사고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널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 터널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과 망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터널 시야이고, 그것이 레드본 콤플렉스에서 아서가 가지게 된 인지적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커벌트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커벌트 나르시시즘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것들이 은근히 간접적인 방향으로 타인이 나에게 그것을 주어야지만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성공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나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어느 정도 도달했다. 나의 성공이고 나의 노력에 의한 대가다, 보상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의 나에 대한 성공을 누군가가 눈짓으로 부러워하게 되고, 누군가가 넌지시 나를 치켜 세워야 되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당신은 멋있고 성공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벌트 나르시시즘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그러한 피드백이 끊임없이 간접적으로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면에서의 불만족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즘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 그 양상은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타인을 조종하고 싶고 심지어는 타인에게 그러한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르시시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서는 레드본 콤플렉스와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슈나이드만 박사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심리상담 치료자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에게, 즉 아서에게는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부재했다. 어릴 때부터 부재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재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두 가지의 상황의 바탕이 되는 심리적인 정서는 고독감과 외로움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서의 어머님은 아서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나에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과적으로 아들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부검을 의뢰하게 되셨죠. 어머니에게 결과적으로 슈나이드만 박사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서가 매우 재미있고 재능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스스로의 부정적인 부분 또는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과 끊임없이 즐겁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수용이 되는 느낌, 이러한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와의 애착 또는 친구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과 갈등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부모 또는 교사, 교육자,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현장에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또는 고통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좀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로서 아서의 심리부검을 마무리하고 스스로에게 타인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스스로와 사랑에 빠지고 스스로와 친구가 된 아서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서의 어머니에게도 아들 아서의 삶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서와 어머니가 나누었으면 좋았겠지만 어머니는 아서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부검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아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또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서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서의 심리부검은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모든 삶이 정말 재밌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개인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파노라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